학부모님들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사고력 수학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또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제 친구 중에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 사고력 수학이라는 말을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학이 그냥 수학이지 사고력 수학은 또 뭐냐? 학원 장사 속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사고력 수학을 별도로 하진 않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 목적과 사고력 수학을 시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킨다면 언제까지 시켜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고력 수학을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초등 입학 전후인 것 같고요. 빠르면 5세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력 수학을 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흥미입니다.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이 재밌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름 붙은 학원 교재와 문제집들을 제가 살펴보니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소재를 가지고 간단한 규칙을 파악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 형식이나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나 퍼즐식 문제 해결 같은 흥미로운 소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숫자나 도형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학습을 할 때 이것이 고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데요. 사고력 수학 문제가 직접적으로 고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는 못하겠어요. 교과 수학을 충실히 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나 도형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의 내용을 또 뜯어보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에서 나오는 개념을 쉬운 용어를 활용해서 끌어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3학년 사고력 수학 교재에 나오는 문제 개념들이 초등 4학년에서 중등 2학년까지의 수학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규칙 찾기, 블록 쌓기, 여러 가지 도형, 경우의 수와 같이 거의 빠짐없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 수학만 해도 충분하지만 쉬운 용어로 미리 배운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과에서 배울 때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생각했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배운 아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용어로 한 번쯤 고민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수학을 오래 공부한 기간도 무시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사고력 수학을 시키고 싶은데 학원을 보내야 할지 집에서 시켜도 충분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님이 직접 봐줄 시간이 되신다면 엄마표 사고력 수학을 해도 좋습니다. 단 엄마가 화 안 내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직접 봐주기가 시간상 여건상 어렵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원에 가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빨리 풀려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테스트 점수에 자극을 받기도 하고 잘 본 날은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력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웃풋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초등 저학년 때 숫자와 도형에 친숙해지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뇌를 좋게 만들고 본격적인 교과 진도를 나가기 전 두뇌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력 수학은 수학 잘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 좋아지라고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사고력 수학에는 수학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숫자나 도형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문제가 풀리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듯이 힌트를 하나씩 얻어서 이 힌트들을 조합해야 문제가 풀리도록 설계해 놓은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식은 고3 킬러 문제를 풀 때의 사고 절차라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고력 수학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건 사고력 수학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사고력 수학을 우리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데에 활용하겠다고 하면
초등 2학년까지만 하고요. 쉬운 용어로 약간의 선행 개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초등 3, 4학년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초등 끝까지 사고력 수학을 하고요. 경시대회 준비를 시키면 좋습니다. 초등 5학년, 초등 6학년의 사고력 수학 문제들이 경시대회 문제 스타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시대회 생각이 없는 보통의 학생들은 초등 4학년이 사고력 수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입학정 입문용으로는요, 와이즈만에서 나온 질개감과 창의 사고력 수학 퀴즈 팩토가 있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는 창의 사고력 팩토, CMS에서 나온 영재 사고력 1031 필주 수학이 있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 라인으로는 최강 TOT 3프로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집들은 생각하는 황소학원에 보내거나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면 풀어볼 만한 문제집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사고력 수학의 목적과 적용 방법을 아시겠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고력 수학을 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흥미다. 고등수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숫자나 도형과 친하게 지내는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교과 수학만 해도 충분하지만 사고력 수학에서 쉬운 용어로 미리 배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나중에 교과에서 배울 때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생각했었던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사고력 수학은 두뇌를 좋게 만들고 본격적인 교과 진도로 나가기 전 두뇌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적절하다. 사고력 수학은 수학 잘하라는 게 아니라 머리 좋아지라고 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 사고력 수학은 목적에 따라 언제까지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에 흥미를 붙이는 것이 목적이면 초등 2학년까지, 쉬운 용어로 약간의 선행 개념을 발라놓겠다고 하면 초등 4학년까지, 경시대회 준비를 시킨다면 초등 끝까지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집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